지금까지 리캡차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는 서비스가 상당히 단순하고 API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고객의 웹서버나 이런 쪽에는 부하가 드는 것은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공격자의 행위를 추적하고 이 공격자에 맞는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웹서비스를 보호함과 동시에 웹서비스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많은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로그인, 금융,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리캡차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는 서비스 역시 같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웹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리스크는 이름이 이제 좀 생소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웹의 위험을 판별을 해서 사용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미 웹리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세이프 브라우징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이프 브라우징이라는 것은 크롬 브라우저가 웹사이트를 서핑하면서 악성 사이트, 피싱 사이트, 악성 코드 배포하는 사이트들을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사용자가 접속을 하는 것을 차단해주는 내용입니다. 가끔 이상한 사이트를 접속하게 될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는 접속을 막고 전체 화면을 빨간색으로 변하게 돼서 사용자들에게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이프 브라우징의 기능인데요. 크롬 브라우저 자체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가 이 모든 악성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크롬과 세이프 브라우징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구별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크롬 브라우저가 끊임없이 세이프 브라우징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가져옴으로써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세이프 브라우징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탐지를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약 99.99%의 정확성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억 개의 사이트를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2,300만 개의 악성 페이지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웹리스크에서는 총 4가지의 기본적인 API가 있는데요. 룩업 API, 업데이트 API, 이벨루에이트 API가 있습니다. 3가지는 기본적으로 악성 URL이 있는지를 검색을 해서 탐지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룩업 API는 세이프 브라우징에 내가 조회를 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URL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일종의 찾기 기능이고요. 업데이트 API는 목록을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트 API는 내가 이 사이트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브미션 API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브미션 API는 실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악성 사이트를 판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성 사이트가 정말로 명확한 악성 사이트고 이 악성 사이트는 우리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해 달라고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단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에서 악성 사이트인지를 판명을 하고 그리고 판명이 된다면 이 그 목록을 제출한 사용자가 제출한 URL을 세이프 브라우징 데이터베이스 안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이프 브라우징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 구글 크롬 브라우저, 파이어폭스, 안드로이드 폰 이런 쪽에서 악성 사이트가 차단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 50억 개의 디바이스에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탐지를 위해서는 구글 클라우드는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를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이프 브라우징을 위해서 별도로 동작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글이라는 곳이 검색 엔진 회사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위해서 전 세계의 웹을 크롤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롤링을 하게 되고 크롤링을 하면서 가져오는 정보를 통해서 그 사이에서 악성 내용이 있는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매일 10억 개 그리고 10억 개 중에 약 200만 개의 URL을 차단 목록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URL 차단 목록은 백신의 악성 코드 목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악성 코드가 끊임없이 나와서 패턴을 업데이트하듯이 URL 목록도
악성 URL이 새로 생성이 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URL이 사라지기도 하고 정상이었다가 악성 내용이 제거가 되면서 정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악성이라고 영원히 악성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10억 개의 URL을 대체 어디서 스캔을 하는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지메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메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지메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메일 서비스이다 보니까 스팸 메일이나 피싱 메일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싱 메일과 스팸 메일 안에 있는 악성 링크들이 공격자들의 공격 소스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네, 소스를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원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자들이 악성으로 접속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검색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상한 악성 행위들을 열심히 소집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하면 하루에 약 한 10억 개 정도의 URL이 스캔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0억 건에서 하루에 200만 개 정도가 차단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것들이 그냥 한 번 전송만 하게 되는 피드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저희가 이제 세이프 브라우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게 되는데요. 세이프 브라우징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제거되고 추가되고 수정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최소 1시간마다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는 수시로 변경되고 악성이 수시로 생기기도 하고 수시로 제거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접속하는 이 정보가 반드시 1시간, 2시간 이후에도 악성인지 아니면 정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리스크를 통해서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정보는 반드시 만료 시간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만료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캐시의 TTL 타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현재 내가 조회를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후에는 이 데이터가 변경이 될 수 있다. 즉 1시간 동안에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마다 조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한번 조회를 하게 되면 만료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1시간 동안에는 항상 악성으로 판명을 하고 다시 1시간 후에 조사를 했을 때 여전히 악성이면 또 다시 1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1시간마다 차단 목록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동적 차단 목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탐지 API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API인데요. 첫 번째가 룩업 API입니다. 룩업 API는 내가 URL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이 실제로 세이프 브라우징에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답지를 비교한다는 개념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악성 URL을 탐지를 했다든가 아니면 사용자의 내부 시스템에서 로그를 분석을 하다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접속한다든가 수상하게 접속하는 도메인을 찾았는데 이 도메인이 악성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서 세이프 브라우징에 문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룩업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룩업 API는 항상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의 서버에 구글 클라우드 세이프 브라우징 서버에 직접 이제 웹리스크 서버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만 가끔 인터넷이 없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망블리의 환경 같은 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룩업 API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또 하나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업데이트 API입니다. 업데이트 API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룩업 API처럼 끊임없이 이제 물어보기만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목록을 사용자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API는 망이 차단된 경우라든가 인터넷을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세이프 브라우징이 가지고 있는 웹리스크에 등록된 전체 URL을 해시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파일을
로컬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고 이후에는 로컬에다가 직접적으로 해시 파일을 조회를 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도 로컬에서 직접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속도는 훨씬 빠르게 되겠고 로컬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판매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여전히 로컬 해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주기적으로 최신의 업데이트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업데이트 API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API를 사용할 경우는 로컬에 웹리스크가 제공하는 해시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해시 파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한 번은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웹리스크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해시 파일은 CSV라든가 일반 텍스트 파일처럼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뭐 노트패드라든가 뭐 일종의 그런 워드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걸로 열어가지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시가 되어 있는 것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회하는 것 자체도 해싱을 해서 해시값과 비교를 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전에 룩업 API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도메인을 그냥 URL을 그대로 이제 조회를 했다면 업데이트 API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해시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회하는 것도 정규화를 거쳐서 해시값으로 바꾼 다음에 이 해시값과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룩업 API하고 업데이트 API는 뭐 어느 것이 낫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속도에 민감하다 하실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업데이트 API를 사용을 해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색을 수행을 하는 방법을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악성은 업데이트 API가 가지고 있는 해시 파일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해시 파일에 먼저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인터넷으로 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안 나온다면 그때서야 진짜로 맞는 건지 내가 해시 파일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얘가 또 악성이 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룩업 API를 그때 한번 가동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룩업 API하고 업데이트 API는 상호 보완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evaluate API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룩업 API나 업데이트 API에는 악성 URL이 있는 경우에만 나에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최초에 접속하는 웹사이트 그리고 만약 스팸 메일이 온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의 메일을 보냈는데 링크를 보내줬는데 이 링크가 정말 안전한지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evaluate API를 써서 현재 이 URL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조회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evaluate AP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리스크 API 동작 방식은 앞선 리캡차 엔터프라이즈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URL을 가지고 웹리스크 API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웹리스크 API가 이 URL이 좋냐 나쁘냐를 세이프 브라우징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동작을 하는데요.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업 API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SDK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이런 컬과 같은 단순한 툴로서 한 개 한 개를 직접 비교 분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냥 한두 개를 그냥 간단하게 검사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컬이라는 유틸리티를 써도 되고요. 사이트에서 악성 목록 1000개를 찾았다. 그럼 이 1000개가 정말 제대로 악성인지 아닌지를 세이프 브라우징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SDK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툴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API 호출 내용을 보게 되면 보시면 컬을 이용해서 헤더를 전송을 하고요. 헤더를 전송할 때 Gcloud OS 어플리케이션 디폴트와 프린트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은 이 웹리스크 API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용자의 권한이 구글 어플리케이션 크리덴셜이라는 디폴트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환경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얻어내는 명령어가 이제 Gcloud OS 명령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리스크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 계정키를 발급받아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계정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특정 서비스만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제어를 하셔야 될 거고요. 서비스 계정키가 유출될 경우에는 그 서비스 계정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고스란히 유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텍스트용으로 왼쪽의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의 응답은 테스트를 전했더니 일단 위협 방식으로 마레어가 나왔습니다. 스레 타입으로 마레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 웹사이트가 지금 보시면 테스트하는 웹사이트가 safebrowsing.spat.com 그 다음에 이제 마레어.html이라는 이 도메인이 괜찮은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테스트 세이프 브라우징 도메인을 물어봤더니 이건 저희가 이제 테스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스레 타입으로 마레어라는 것을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파이어 타임이 있는데요. 익스파이어 타임은 현재 내가 조회한 것에서 1시간 후가 일반적인 익스파이어 타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동안은 이 캐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화된 SDK로 이 뒤에 이 웹 목록, URL 목록만 변경해서 호출할 수 있는 것도 홈페이지에 SDK 파일에 예제 코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렌 리스트 컴퓨터라는 것인데요. 이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데이트 API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API에서는 로컬로 해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주기적으로 해시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해시 파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통으로 새로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받아둔 그 해시 파일에서 변경된 부분만 새로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전부 다 새 거를 가져오게 되면 속도도 느리고 방대한 양을 계속 매번 다운로드 받는 좀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렌 리스트 컴퓨터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해시 파일의 끝값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뒤에 변경된 내용만 추가적으로 받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API 호출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해시 파일에서 뒷단에 변경되어 있는 그 값만 다운로드 받는 API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API의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API의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뭐냐면 이 사용자가 로컬에서 다운로드 받은 해시 값을 내가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룩업 API는 웹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 웹리스크 API로 직접 호출을 하는 거였지만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API의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내가 다운로드 받은 로컬 해시 파일에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시 값에 따라서 달라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레 타입에서 말해요. 이것은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찾아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시 프리픽스라는 것은 이 해시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해시로 시작하는 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 프리픽스는 조회하기 전에 사용자가 해시 값으로 정규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해시 값을 정규화를 시킨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디렉토리 목록, 그 웹 URL 목록이 있고 이 URL 목록에서 해시 값으로 변경을 하고 이 해시로 시작되는 값을 전부 찾으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프리픽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가 조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valuate API가 있는데요. Evaluate API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이트를 내가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조회할 사이트가 어디인지를 먼저 request.json 파일이라는 것으로 조회할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URI에다가 있는 URL, 이 URL에다가 내가 평가를 할 도메인을 적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은 이 도메인이 평가하는 타입이 소셜 엔지니어링이냐 마레어냐 언원티드 소프트웨어냐 이 세 가지인데요. 실제적으로 웹 리스크가 웹사이트를 구별하는 악성 웹사이트를 구별하는 카테고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셜 엔지니어링, 말웨어, 언원티드 소프트웨어인데요. 보통 피싱 페이지가 소셜 엔지니어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말웨어는 악성 코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언원티드 소프트웨어는 보통 이제 스파이웨어라든가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 제이슨 파일을 작성을 하고 나서 실제로 리퀘스트 제이슨 파일과 같이 웹리스크 이벨루에이트 API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또 앞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퀘스트 제이슨 파일을 넣고 그리고 리퀘스트 제이슨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이벨루에이트 API에 이벨루에이트 URI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마리오에서는 굉장히 높은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셜 엔지니어링과 언원티드 소프트웨어는 세이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조회한 이 사이트가 악성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줘서 이 사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끝나게 되겠는데요. 오늘 리캡차 엔터프라이즈와 웹리스크 API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값에서 표시를 하시고 이 내용을 채팅창에 넣는 건가요? 예, 채팅창에 답변을 주시면 선착순으로 두 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리스크 서비스에서 특정 도메인이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 DB에 존재하는지 검색할 때 사용하는 API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Search API, Lookup API, Find API, Discover API. 예,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와 같은 성원을 해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퀴즈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Lookup API와 그 다음에 Search API, Lookup API와 또 다른 Evaluate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웹리스크를 쓸 때인데 오늘은 아까 이제 API로 설명을 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계정 키를 이용해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야 됩니다. 보통 구글 어플리케이션 크리덴셜 그리고 좀 더 키워볼까요? 예, 구글 어플리케이션 크리덴셜이라는 환경 변수에 서비스 계정 키를 추가를 하고 이 계정 키를 추가한 상황에서 환경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계정이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계정을 서비스 계정 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설명드렸던 룩업 API를 간단히 조회를 하게 되면요. 룩업 API를 쓰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접속을 수행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의 API가 웹리스크 API가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테스트 세이프 브라우징.appspot.com과 mario.html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을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테스트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스레 타입은 여전히 마리어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익스파이어 타임은 현재 저희가 실행했던 것보다 약 1시간.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시간, UTC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9시간이 늦은 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시간 넘어서는 현재 응답한 이 마레어라는 응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넘어서 다시 조회를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예,
스렌 리스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URL을 가져왔는데요. 실제적으로 해시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놨다면 이 이후의 값을 다운로드 받는 API 호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쓰게 되면 앞에 상당히 많은 해시 값들이 내 디스크로 나오게 되고 이 디스크 내용이 결국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해시 파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공격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해시 값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시 값을 해시 로컬 해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했다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프리픽스를 이용해서 위를 보여줄까요? 해시 프리픽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수행을 하게 되면 자, 이 해시 값이 나오게 되면서 자, 해시 값은 대문자 이 값으로 시작하는 값이 여기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시에 맞는 값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 해시 프리픽스 값은 담당자들이 프리픽스로 해시로 정규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해시 값을 찾아서 사용자들이 어느 도메인에서 이 해시 값을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도메인이 악성인지를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실제 리스트를 그냥 사용자가 유저가 읽을 수 있는 리스트로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보안상 문제와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사이트들의 그런 위협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익히 상태로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해시 정규화 방식을 이용하고 해시 정규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글 클라우드.com에 cloud.google.com 웹페이지에 가보시면 전부 다 코드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캡차 엔터프라이즈와 웹 리스크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채팅창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